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충청남도가 내포 신도시를 환왕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8일 도청에서 내포 신도시 환왕해권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문재인 정부의 내포 신도시 환왕해권 중심 도시 육성 공약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추진합니다. 용역에서는 우선 내포 신도시 개발 상황과 인구 소득 수준 변화 등 인문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전망합니다. 이와 함께 내포 신도시가 시도별 클러스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 부품 산업의 허브 및 환왕의 수출 기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강원도와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강원도 지역본부가 8일 도청에서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노총 도지역본부 의장단 대표는 도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자리 공제조합의 이사로 법인 운영에 참여합니다. 또 산하 노동조합 노조원을 대상으로 일자리 공제조합 홍보와 회원 가입을 권장하고 공제조합의 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합니다. 대전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8일 시청에서 스마트 제로 에너지 대전 3050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에너지 기후변화 교육,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의 신기술 지식, 정보가 축적된 만큼 에너지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 자존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전북 가야 문화의 발굴과 유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는 특히 문화재청을 비롯해 도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북 가야 유적이 경상가야 고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게 우선 대상 유적을 집중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8일 호남 지역 가야 유적 가운데 첫 번째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남원 두랑리, 유곡리 가야 고분군 유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결혼 인식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하는 등 결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주택 전월세 이자를 보태줘 신혼 살림살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76억 원을 들여 결혼인식 개선, 만남 준비, 결혼 장려 등 3단계 9개 시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학, 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양성평등,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목표로 140개 유관기관, 단체와 도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천 화재,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지진 대피 훈련과 도민 체험단 운영 등 도민, 민간 기업 참여도 확대됩니다. 또 오는 10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유해 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해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위기관리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문제 해결식 토론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달 30일 롯데몰 군산점이 오픈했지만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나흘 만에 사업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전북 군산시의 대형 쇼핑몰인 롯데몰이 개점하면서 지역 상권 상생 방안을 놓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롯데몰 군산점에 대해 사업 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롯데몰이 문을 연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롯데와 상인조합 양측이 8차례에 걸쳐 상생한 논의를 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에 대한 양측의 제안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중기부는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으로 롯데 측에 최종 공고안을 보낼 방침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관내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관내 99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했는데요. 점검 결과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19곳과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2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드론 배상 책임 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한강 드론공원은 방문자가 연간 12,000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드론 추락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보험료는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 원이며 보상 한도는 대리는 1억 5천만 원, 대물은 3천만 원 한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의 제도약을 위해 낙농산업 기초체력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전북 도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낙농업 현황은 지난 2014년과 비교해 사육두수는 10% 정도 줄었고 원유 생산량은 7천여 톤이 감소했는데요. 도는 이에 따라 시설, 운영, 소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에 727억 원을 투입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올해 입시부터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취약계층 등 특별전형 대상자를 전체 인원의 7%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 범위를 기존 5%에서 7%로 넓힌 것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등 안전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인데요.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요. 향후 이들은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상시 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상시 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 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조사 내용은 성희롱 피해 경험과 2차 피해 실태 현황, 성희롱 피해 경험 시 보호조치, 대응 노력 등 조직 문화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